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규모 지지자들 앞에서 2020 대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홍보 동영상도 전국에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앞으로 어떤 선거 캠페인을 펼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출정식 상당히 화려하고 대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게 치러졌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아메이 센터죠. 네. 한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그런 곳에서 대선 출정식을 개최했는데 정말 꽉 찼습니다. 오전부터 그 센터를 동그랗게 이렇게 뺑뺑이 줄 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마 2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언론들도 락 콘서트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네. 실제로 이 아메이 센터 밖에 무대가 설치돼서 락 밴드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좀 심혈을 기울였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야외에 또 대형 스크린도 설치돼서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안에서 이제 연설하는거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My second home, maybe first home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뉴욕 쪽이지만 이 플로리다 쪽에 자주 가죠. 자주 가죠. 가고 네. 자기 뭐 골프장도 있고 네. 집도 있고 또 마로라고. 마로라고 리조트도 네. 있고 하니까 사실 세컨홈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플로리다에 신경 쓴다는 것을 과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플로리다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플로리다는 반드시 이겨야 되죠. 플로리다를 지고서 대통령이 되는 걸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플로리다를 이긴 후보가 예외 없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점에서 이 플로리다에서 출정식을 했고, 특히 플로리다주도 굉장히 좀 성향이 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인데, 플로리다주 남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그리고 북서부나 농촌 같은 곳은 공화당 성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주는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정식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한 것은 그만큼 플로리다주를 신경 쓴다는 얘기고, 플로리다만큼은 반드시 이긴다는 어떤 그런 본인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인 단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인 단수가 538명인데 네. 그중에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죠. 55명. 텍사스가 38명. 그리고 뉴욕과 플로리다가 29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많은데, 사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고 텍사스는 공화당이고 뉴욕은 또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는 플로리다가 가장 많은 선거인 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어제 발표된 플로리다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까지 3명의 민주당 유력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지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플로리다주에서 시작을 하면서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스윙 스테이트니까 사실 민주당세도 만만치 않은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출정식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 2016년을 좀 연상시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의 이제 가족들이 함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6년 대선 캠페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경제에 좀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새로 개정했다는 거, 나프타를 해체하고 UC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체결했다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언급했고요.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완료했고 멕시코, 캐나다 등과 지금 협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제 전화 통화한 얘기도 언급했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좋은 딜이 아니면 차라리 노딜을 택하겠다. 네. 잘 돼가고 있고 좋게 해결될 것 같지만 공정하고 좋은 딜이 아니면 자기는 노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썩거로 하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썩거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호구,
네. 미국을 호구 정도로 여겼다. 이 호구에는 서커에는 오바마와 조 바이든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답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호구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더 이상은 호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도 언급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북한만 언급 안 했어요. 이게 오히려 굉장히 더 눈길을 끕니다. 뭐 나머지 그러니까 얘기 안 한 부분이 많은 모르겠는데 주요한 그 국가들 중에서는 북한만 지금 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시진핑 주석과도 바로 어제 통화했고 또 이제 내일이면 그러니까 LA 시간으로는 오늘이겠죠. 오늘 오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김정은으로부터 친서도 받았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다 물밑에서 그것도 물밑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금 삼가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인데 좀 이상한 게 이란 얘기, 이스라엘 얘기, 베네수엘라, 쿠바까지 다 얘기하면서 중국 얘기도 하고 유독 북한만 뺐다는 게 이게 좀 더 뭔가가 있지 않은가 그런 뭔가 느낌을 노림수가 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참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화려한 출정식도 뭐 출정식이었지만은 그 새 홍보 동영상이 네.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됐어요. 근데 이게 좀 인종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는 네.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게 네. 그렇습니다. 홍보 영상이 한 2분 40초 정도 됩니다. 근데 초반 1분 20여 초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그림자 정도만 보이고 본인은 나오지 않고 나레이션만 깔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레이션이 깔리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 나레이션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 항상 하는 얘기죠. 미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뭐 다시 강하게 만들 것이고 뭐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다시 또 위대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백인 위주예요. 네. 그 영상에 보면 굉장히 그 백인 위주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보다 보면 이 라티노라든가 이런 사람들 볼 수는 있는데 아시안으로 보이는 사람도 보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연설 단상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네. 전부 백인이었고 네. 흑인이 2명이 있는데 그렇죠, 한 있었어요. 명은 왼쪽에 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자리, 네. 한 명은 자기 자신 바로 뒤에 있어서 안 자기가 보이죠. 몸을 움직일 때나 보여. 딱 2명의 그렇죠. 흑인들만 뒤에 있었지 거의 100%가 백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홍보 동영상도 백인이었고요. 근데 홍보 동영상은 라이브도 아니고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백인이 부각되게끔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이제 그런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제 출정식과 홍보 동영상이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는가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백인 유권자들 위주로 만든 네. 것, 뭐 한쪽으로 치우신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패는 백인들이 좌우한다는 거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인 유권자들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백인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대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가 69%였습니다. 거의 70%였고요. 흑인 유권자 12%, 라티노 유권자 12%, 에이시안이 4%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백인 유권자가 압도적이었고 백인들 다수의 선택을 받으면 뭐 다른 소수계 선택 못 받아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020 대선에서도 인종적으로는 역시 그 백인들 위주의 캠페인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한 셈이 되고 특히 그 어제 공개된 새 홍보 동영상 보면 젊은층 뭐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뭐 30대 이렇게 젊은층 그리고 어린아이 철저하게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나이든 백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백인들도 공략한다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줬고요. 특히 그 라티노스 포 트럼프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중남미 여성이 또 어제 홍보 동영상의 모습을 보였는데 홍보 동영상 보니까 흑인은 잘 안 보이고 라티노 여성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백인 다음에는 흑인보다는 라티노를 더 신경 쓴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미 라티노 유권자들이 흑인을 좀 추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역시 그 라티노 유권자를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 2016 대선 때도 그랬지만 2020 대선도 철저하게 이 백인 유권자들을 공략을 해서 거기서 승리의 어떤 모멘텀을 얻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캠페인에 임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난 것 같아요. 출정식에 나타난 사람도 대부분 백인이었고 네. 홍보 동영상도 백인이고 출정식은 뭐 글쎄요 뭐 동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을 자발적으로 테니까 사람들이 예. 뭐 그러니까 거기는 뭐 백인들이 아무래도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드러난 거고 홍보 동영상은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고 또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어떤 영상이건 간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백인들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지지 이걸 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캠페인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뭐 그렇죠. 슬로건도 거의 네, 비슷하고, 예.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백인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네. 백인층의 그 유권자들의 표만 얻는다면 내가 재선하는 데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백인 유권자들을 철저히 공략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뭐 1차 때나 마찬가지로 보이긴 하는데 네. 어제 보니까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1차 때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음. 네. 아우 뭐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1차 때는 좀 눈길을 끌기 위해서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얘기도 하고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자극적인 했죠. 말들 네. 속된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아유 그런 거 괜찮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한 4년 했으면 말하는 그 정치 투구에서 자체만으로는 벗어났죠. 연설만으로는 네. 훌륭하게 보이더라고요. 말은 네. 잘하는 사람. 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네. 너무 채신머리 없는 뭐 그런 표현은 본인 스스로 좀 상가하는 것 같았어요. 네. 어찌됐건 그 이 백인들을 이렇게 공략하는 이유가 있죠. 더힐이 그 지난 3월에 힐 해리스 엑스폴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폴이었는데 이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과 무당파 성향 유권자들,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어떤 의식을 조사했는데 이게 재미난 건데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75%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 4명 중에 3명은 백인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당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무당파 유권자들의 55% 무당파 유권자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도 백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고 민주당 성향 유권자도 심지어 38%가 백인들이 하하. 차별받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 유권자가 38%나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그거 거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상상한 상상한 것보다는 네, 훨씬 다르죠.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백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이걸 좀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일같이 뭐 불법 체류자 얘기하고 쫓아내야 된다 얘기하고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네. 강력한 이제 불법 체류자 네, 추방에 네. 나서는데 너무 좀 과격한 거 아니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액션을 취하는 거는 바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을 의식을 하는 거죠. 역차별을 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는 백인들은. 거죠. 예. 네. 그 뭐 사실 오늘 한국에서도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 외국 근로자에게 임금을 좀 적게 줘야 주는 거, 된다. 적게 주는 네. 거. 왜냐하면 그건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과의 대화였으니까 이 최저임금을 외국 근로자에게는 좀 더 낮게 한국이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있는데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더 낮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는 다 외국 근로자만 쓸 거고 한국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요. 더 싸니까. 한국 사람은 안 쓸 거다. 그럼 역으로 한국 사람들이 차별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그 미국도 얘기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체류 신분 때문에 합법적인 어떤 그 시민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보다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때문에 백인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중산층만 되더라도 벌써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또 백인 중산층은 불법 체류자들이 넘쳐나니까 치안이 불안하다.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니까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도 최근에 그런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이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주상원, 주하원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형식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민주당 주하원과 주상원이 통과시킬 거고 또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거 사인할 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줄 건데 사실은 합법 시민권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 체류자부터 좀 챙긴다는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가지는 백인들 사실 근데 백인들이다 보니까 백인들이 차별받는다 우리가 힘들다 이러면 사람들이 호응을 잘 안 해주죠. 아 너희들 미국의 주류가 백인인데 무슨 너희가 힘들다 그러면 말이 되냐. 언론들도 사실 그래서 보면 언론들도 백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불법 체류자라든가 성소수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백인들은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위하는 정치 세력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언론의 보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점이 이제 2016년 대선 때는 먹혔는데 이번에도 과연 먹힐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백인들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시민권까지 받으면 그 사람들도 미국 사람입니다. 주류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가 출신은 이민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시민권자인데 계속 불법 체류자를 위한 정책만 펴면 자기 세금이 거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불법 체류자를 내가 낸 세금으로 도와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할 네, 수 그렇게 있죠. 되면 백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한인이건 또는 뭐 라티노건 흑인이건 간에 주류가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에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은근히 찬성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코 그렇게 또 말도 안 된다거나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 대선에서 성공을 했고 이 전략으로 또 한 번 이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려 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 자신이 4년을 정도는 더 해야지 완성할 수 있다. 백인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요. 과연 먹힐런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그러나 같습니다. 저러나 어제는 CNN이 중계도 안 하더라고요. CNN은 연설할 때. 앞부분에 살짝 중계했고요. 네. MSNBC는 아예 야. 중계도 안 스킵하고, 하는데 네. 대단하다. 근데 다른 채널은 모르겠지만 뉴스 전문 채널이 현직 대통령의 공식 출정식을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제 저는 팍스 뉴스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 저는 이미 그래서 이 끝이 났나 그랬어요. CNN에서 나오질 않길래.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CNN이나 그것도- MSNBC가 트럼프 그것도 좀 문제가 대통령이 있죠.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는데 사실 언론들이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소한의 보도해야 될 부분은 보도를 하면서 비판도 해야 되는데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출정식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언론들이 더 이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자 이제 뭐 아쉬운 드디어 생각입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또 TV 토론에도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궁금해져요. 이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 나오는지. 지금 대비를 네. 하고 있는지.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주용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